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완주를 선택한 이준석 후보의 뜻을 존중합니다.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문수의 가치와 이준석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준석 후보의 일부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미래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막판까지 단일화 시도는 이뤄졌던 걸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어젯밤 국회를 예고 없이 방문을 했고요. 이준석, 천하람 의원실 문을 1시간이나 두드렸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계속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좀 의도적으로 피하셨다고 봐야 되는지라. 저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사실 모릅니다. 민주당에선 끝까지 단일화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설화를 단일화 이슈로 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당권과 선거 비용 대납을 조건으로 내란 부패 세력에 투항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단일화는 무산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 오늘에서야 무산 선언을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하나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공약을 최대한 수용을 하겠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어떤 전략입니까?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전까지도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루겠다고 했어요. 아, 지금도요? 예, 뭐 그렇게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어제 그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본투표 전까지라도 단일화를 위해 본인은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무산됐다라고 얘기했었어도 이준석 후보가 본투표 이전에라도 단일화하자,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하겠죠. 예. 다만 이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야 이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이 사전 투표가 이번에 뭐 대략 35%를 훨씬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투표 중에 이준석 후보를 찍은 사람은 나중에 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두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당으로서는 거둘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사실상 무산 선언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의 그 가능성을 놓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본투표 전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실익이 과연 우리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뭐 의문의 목소리를 내겠죠. 예. 공식적으로 무산 선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무산 선언이라고 하는 게 제가 특별히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준석 후보 이야기대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4번 이준석 이거 적혀 있는 걸 보게 될 거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일정 부분 뭐 공식적으로 단일화가 이제 무산이다라고 예. 규정 지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후보는 또 딴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단일화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국민의힘은 자꾸 질척거리는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로 얘기도 다르고요. 승리에 목마르면요, 그렇게 질척하다는 표현을 듣더라도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거였으면 그게 정치니까요. 진작에 후보가 나서서 이준석 후보에게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후보는 계속 그냥 나몰라라 하는 듯 그렇게만 있고, 다른 사람들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뒤늦게 이제 자꾸 단일화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전투표 전날 밤에 의원회관 가서 그것도 더군다나 1시간 잠깐 기다리는 듯한 그런 액션, 이런 거 보이면서 과연 누가 감동해서 단일화에 선뜻 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요식행위 같아 보여서 예. 저희는 뭐 이 두 후보의 어떤 단일화 자체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질척거리다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집착하거나 끈질기게 매달리는 행동을 뜻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뭐 두 분이 동시에 질척거림을 써주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만큼 승리에 대한 갈증으로 네, 목마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모습조차 우리가 이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김문수 후보가 어제 갔잖아요. 저는 이런 게 그 우리 지지자들과 중도 표심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전혀 단일화에 대한 뜻이 없구나. 예. 그러면 이준석 후보 뽑으면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네? 라는 그 경각심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분명히 염두에 둔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앞서 들어봤듯이. 개혁신당에서는 썩 기분이 좋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두 분이서 싸우고 계신지도 사실 예. 잘 모르겠고 뭐 기분이 좋지 않은 표현이죠. 사실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라고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죄송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그 과거에 묶여 계신 분이죠. 앞선 부정선거 그리고 사전투표 뭐 이런 것과 관련한 발언 등을 봤을 때도 계엄과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12월 3일 그때 묶여 계시고 부정선거와 사전투표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그 안에서 지지층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가 되면서 그 늪으로 다시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그리고 현재도 이준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까지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서 직접 의원실도 찾아가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후보께서 11시경에 당사 집무실로 들어왔을 때 이준석 후보가 그 참모들과 함께 의원회관에서 밤샘 유세 계획을 짜고 있다. 의원회관 안에 이준석 의원의 이 방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의 방에 모두 불이 켜져 있었고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의원회관 그 방과 천하람 원내대표의 방에 직접 찾아가서 1시간 정도 문을 두드리고 좀 확인을 했지만 결국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이 김재원 실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선 이렇게 계속해서 단일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글쎄 뭐 아까 김희정 의원님이 설명하신 게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상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당의 정치적 실익이 소진됐다. 그렇다면 단일화와 관련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항상 동탄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 당은 부산 수영구 모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3자 구도에서 이루어졌는데 부산 수영구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우리 당 공천 받았다가 결국 공천 취소됐고 그래서 무소속 후보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장해찬 후보가 받았어요. 그러나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전략적 투표를 우리 당 후보인 정현욱 후보를 택함으로써 정현욱 후보가 5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요. 장해찬 후보는 애초 예상했던 득표율보다 훨씬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번 그 대선 모델도 동탄 모델은 너무 이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의 이야기고 이 부산 수영구 모델이 우리가 추구하는 승리 모델이 돼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산 수영구 모델이요. 네. 그 수영구 모델이면 이준석 후보가 장해찬 후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자릿수 득표율로 묶어놓고 예. 대략 우리가 45%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하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한 자릿수, 또 이재명 후보 역시 40%
초중반으로 묶어야 하는데 예. 뭐 지금 여론 지형에서는 그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 모델보다는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옆에서 뭐.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임승호 위원님. 불편하지는 않고요.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전략적 분석을 못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부산 수영구의 지역구 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전국구 선거에 있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표본도 다르기 때문에 뭐 아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장해찬 최고의 어떤 책임 소재가 굉장히 다르죠.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한 논란으로 인해서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 뭐 그 공천을 취소해서 본인이 반발을 해서 탈당을 했나요? 그런 상황이었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면서 대선과 지선 모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의혹 제기를 하면서 사실상 쫓아낸 모양새를 갖췄어요. 그래서 그 명분이 굉장히 다른 상태인데 이준석 후보와 장해찬 최고를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장해찬 최고가 최근에 복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해찬 최고가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그 이준석 후보와 장해찬 후보가 뭐 출당 과정이나 아니면 출마하는 과정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마 정당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준석 후보가 훨씬 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제3지대의 포션을 갖고 있고 그 득표율을 최소한으로 눌러야 당선 가능한 김문수 후보로 전략적 투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또 궁금했던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사전투표도 시작이 됐고 단일화 무산 선언도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가 결국 포기를 하고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으로 올렸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올렸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개혁신당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좀 차례로 물어보겠습니다. 글쎄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저보다는 훨씬 더 정보가 많으실 테니까 어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에서 갈라져 나온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한 뿌리이고 특히 국민의힘의 행태가 도저히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 정치 과정에서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강한 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난 3차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런 압도적 구태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저는 뭐 거의 사실상 단일화를 만들어 줘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그러니까 본인이 3차 토론을 거쳐서 뭔가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뭐 시도한 건지 아니면 자충수를 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후로 남은 선거 그 며칠 안 남은 동안에 여론조사도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 뭐 물론 공표는 못하는 겁니다만 여론의 추이를 보겠죠. 그러면 아마 지지율이 형편없이 지금 본인의 그 실책으로 인해서 추락한다면 또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읽는다면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저는 좀 생각은 반대입니다. 예. 단일화는 끝까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어려울 봅니다. 것이다. 네. 네, 결국에는 김희정 위원장께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뿌리를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하시지 않았나요? 이재명 후보도 스스로도 윤석열 검사를 뭐 기용하겠다 이런 발언 하신 걸로 아는데 굳이 뿌리를 따지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의 뿌리가 있겠죠. 그 뿌리로부터 모두 벗어난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방금 김희정 위원장 말씀하신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 내부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공표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그 추세를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사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 특히나 수도권 청년 그리고 중도층에서의 추격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저렇게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어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결집을 노린 저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같은 현상, 다른 해석이고요. 이 시각의 후보들의 유세 현장은 어떤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입니다. 현장음을 좀 높여볼까요? 그래서 경제도 성장도 민주당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새 주식시장이 조금 숨통을 틔우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갈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강남 서초 주민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주식 투자 많이 하실 테니. 예. 이재명 후보는 이 시각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6시 30분에 서울 관악산 으뜸공원으로 이동해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 김문수 후보는 경기 3분역에서 유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경원 위원장인가요? 나경원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네요. 2억 4,300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고 상습도가 두 번째 SNS에 입에 담지 못할 일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금 500만 원 받은 게 본질인데 이걸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다고 어제 뭐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면 될 거를 한마디로 적반하장 후한무치 아닙니까, 여러분? 예, 김문수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나경원 선대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역 로데오 거리 원형 광장에 있고요. 잠시 뒤에는 안양 범계 로데오 거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후 4시 30분부터 안암역에서 유세를 했고 지금 이 시각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 예. 지금 이 시각에는 유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혹은 저희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예. 그리고 잠시 뒤 저녁 7시부터 이준석 후보는 종로 3가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 나경원 위원장이 3분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 범계 로데오 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오늘 또 사전투표 첫날이고 하니까 특히 지지자들이 많이 집중 유세에 모여서 또 후보들에게 힘을 좀 주고 모여서 같이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마지막 집중 유세까지 뭐 불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남은 날 현장에 표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지역에서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1, 2, 3 캠페인이잖아요. 1번 이재명에게 3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표를 구하고 또 설득하고 매일 또 전화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표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일부 몇몇 분들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현장에서 예. 투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 활동 하다가 또 현장에서 이렇게 유세가 있을 때는 함께 모여서 후보에게 또 힘을 실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후보가 힘이 나죠. 예. 자, 김문수 후보도 유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경기 남부 쪽에 집중 유세를 하네요, 오늘. 경기 남부 지역이 사실 우리 당에서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승리했는데 뭐 5%포인트 정도 차이로 경기 지역에서는 또 반대로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에게 뒤졌죠. 경기 남부 지역은 또 서울 지역에서 이주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당의 험지로 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 시절에 이뤘던 많은 그 경제적 성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 유권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표하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구도가
워낙 어렵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투표해도 우리가 질 것 같은데 라는 패배의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나 투표하면 이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주면 그 투표하는 분들의 한 표 한 표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아주 치열하게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안압령 유세를 했고요. 대학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종로 3가 유세, 직장인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에는 안암역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종로 3가의 경우에도 젊은 이들이 굉장히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그 지역의 유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인 만큼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연금 개악 합의에 관해서 구세대와 어떤 신세대의 연금 분리를 주장하면서 유일하게 미래 세대를 착취하고 있다는 그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과 그런 유세 일정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의 지지를 받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6시가 다 됐습니다. 6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이 아직까지는 집계돼서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6시에 딱 첫날 사전 투표가 끝나는 거죠. 집계가 되면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5시 기준으로 다시 한번 그래픽 보여드리겠습니다. 17.51%입니다. 역대 대선 사전 투표 중에서 같은 시간대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지역별로는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습니다. 17.51%. 그래프 보시면 가파름이 좀 다르죠. 가장 위에 있는 게 이번 21대 대선의 시간대별 첫날 사전 투표율입니다.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서 5시 기준으로 17.51%를 기록하고 있고 6시 수치가 궁금하네요. 이제 6시 막 넘었거든요. 몇 퍼센트나 기록을 할지 이미 5시 기준으로 지난 대선 동시간대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별로도 5시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이고요. 전라북도도 높습니다. 29.64%, 광주 28.89%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 11.95%고요. 그리고 경북, 울산도 좀 낮은 편으로 보이고 전국으로는 17.51%, 서울이 전국 투표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네요. 17.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시 기준 투표율은 선관위에서 자료가 오면 가장 빨리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